네, 2026년도 9월 특례 입학 후기 원서 접수를 완료하고 돌아온 대치 입시 코치 아들라킴입니다. 어, 지옥 같은 터널 속에서 네 발로 기어 살아 돌아온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만큼 입시가 굉장히 스트릭해졌다는 증거고요. 예, 스카이대뿐만 아니라 서성한 전반적으로 학업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인 GPA를 중요시한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고요. 디테일하게 변화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대 작년 2025년도 3월, 7월 지원 모두 이관왕 합격한 학생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생명 지원한 친구가 3월에 서울대 인제 연대 성대 합격 이후에 7월에서 또 한 번 서울대를 지원해서 네 최근 3월에 또 합격해서 입학한 사실을 알게 됐고요. 사실 인제 본래 가려고 했던 공과대학 쪽으로 합격한 듯합니다. 제가 작년에 제작한 서류를 통해서 두 번의 합격 결과를 잠깐 레퍼런스 해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스펙 분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1,490 이었습니다. 예, 토플 103에 AP 총 7개 했는데 6과목이 5점이었고요. 한 과목이 4점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인제 로컬계 인터내셔널 학교였는데 10 학년부터의 성적 대부분이 인제 96점 이상이었고 좀 선순환을 그리는 그런 어떤 큰 굴곡은 네 없었습니다. 항상 거의 꾸준하게 좋은 점수를 유지하긴 했는데 최근 3월 원서 접수가 끝나고 서울대학교에서 줌으로 입시 설명회를 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학교 교과 성적의 선순환적 향상을 강조를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제 어려운 과목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이러한 선순환적 궤적을 긋고 있다면 이 부분을 좀 더 높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이 친구처럼 대부분 기본 GPA가 우수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학교 학업의 베이스가 완벽하지 않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설명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울대 사정관들은 인제 SAT를 비롯한 표준학력 점수나 공인 점수를 전형 참고 자료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서울대 지원하려면 1,500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뭐 10 학년부터의 성적이 완벽해야 한다 이런 룰은 없습니다. 예, 작년에 이관왕 합격을 한 학생의 경우에 대치동의 이제 대형 학원에서 이례적 컨설팅을 이제 다수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 1,500 이하라면 서울대 지원이 안 된다라는 상담 결과를 받았는데 제 생각은 기본 학업 성적이 탑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기본 상 정도의 베이스가 된다면 학과별로 다르겠지만 1,500의 선에서 이제 10 에서 15점 정도 부족분은 자소서나 활동 증빙 서류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꼭 극복을 했기에 다소 무모하게 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공부한 대목을 얼마나 치밀하게 잘 적용해서 서류를 만들었는가가 합격을 확실하게 캐리하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활동 증빙 서류, 비교과 교과 활동에서 이제 나아가서 이제 자소 추천 서류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때 이제 정량적인 점수를 극복하는 그런 폭발적인 힘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인제 입시를 치렀던 모든 어머니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대목이 이 활동 증빙 서류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의 디테일을 얼마나 오피셜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가 합격의 동력이 된다는 거죠. 이 서울대 이관왕 합격생의 디테일한 활동 분석은 네 좀 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세분화시켜서 소개하도록 하겠고요. 음 어 일단 대략적인 레퍼런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 환경 이상 기후에 의해서 초기 인제 제작 동기가 굉장히 참신했었던 그런 그 물 주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동아리에서 이런 환경 개선을 위한 기계 제작을 통해서 자신의 전공 적합성을 좀 드러냈고요. 이 부분을 기점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또 펀딩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활동 증빙 서류는 상당히 좀 숨가쁘게 이루어졌지만 이관왕 합격 견인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인제 우리가 활동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컨셉 하나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학과와 비교과 활동에 이제 맵을 잘 연동시켜서 하나의 큰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 그래야 그 많은 서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최종 서류로 선발될 수 있다는 점. 자, 요건 제가 작년 합격시킨 포항공대 합격생도 그렇고 영국 내 5위, 스코틀랜드 1위의 학생도 이러한 컨셉 설정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학생이 모두 이번에 스카이드 지원을 한 상태여서 활동의 이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런 세 학생의 공통점은 이제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뭐가 자신의 전공 적합성이. 그래서 현실성 있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고픈 그 학과 커리큘럼을 먼저 좀 잘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컨설팅을 할 때 보통 인제 친구들이 그동안 했던 그 활동들이 학과 커리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이걸 제가 가장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연세대 토플 94점 합격생, 연고대 비롯해서 1,410점 합격생 학생들 뭐 이런 좀 납득 안 되는 성적에도 합격했었던 학생들의 결과를 보면 모두 다 이런 그 근거 있는 현실과 활동이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현실성을 전공 적합성에 맞게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학과 커리큘럼입니다. 커리를 보면 이 친구가 했던 활동에서 가장 최적화된 전공 과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서류 작성의 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또 앞으로 해 나가야 할 활동의 계획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음. 그 마지막 정리 포인트 하나 더 추가하자면 새 학생이 인제 공통점이 지원대학 학과 커리큘럼에 맞춘 컨셉 설정과 함께 리더십이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서울대 특례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바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대목을 사정관들이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학생회와 같은 특별한 어떤 포지션을 꼭 가질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일상의 액티비티에서 리더십을 강조를 했고요. 뭔가 이끄는 역할을 거창한 리더의 위치를 갖지 않더라도 지식의 나눔, 환경의 개선, 네,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 과정에서 창의성이 빛나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했을 때 조금 더 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다시 읽어도 이 친구의 자소서는 굉장히 잘 표현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 특히 인제 봉사활동에서 좌절 실패 등을 논하는 이런 그 점검 적합성에 맞춘 아이디어를 일상적이지 않고 패턴화되지 않고 나름대로 개성을 살려서 작성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자소서의 그 핵심적인 그 합격에 견인하는 요소였습니다. 어 활동 증빙 서류가 자소서와 연계가 될 때 하나의 커다란 인제 서사를 만들어 가면서 연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인제 정량 점수를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번 항목에 좌절 극복 같은 그런 뻔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서류에서도 굉장히 개성 있게 자기만의 그 특색 있는 서사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활동 증빙 서류가 텍스트화된 서류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서울대가 또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추천서까지 이 삼각 트리오가 합격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요. 3월 31일 날 서울대 특례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인제 저의 합격 경험을 접목하면 그러니까 '선순환을 긋는 성적의 궤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과, 비교과 활동에 녹아든 그런 현실성 있는 활동 여기에 인제 일상의 곳곳에 스며든 능동적인 리더십 이것을 텍스트화된 활동 증빙 서류로 잘 정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공 최적화된 자소서까지 잘 이끌어내는 이러한 그 기술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 오늘 영상은 이렇게 공들여 작성한 활동 증빙 서류를 적재적소에 잘 넣기 위해서 학교별로 다양한 활동 기록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연세대는 비교과 활동 확인서라고도 보통 하고요. 이번 2027년도 3월 입시를 이제 막 끝내고 나서 성균관대가 요 형식을 거의 연세대처럼 이런 비교과 활동 확인서 형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부터 변화되는 성균관대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작성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는 보통 이 전형 참고 자료라고 하죠. 예, 이 전형 참고 자료를 모든 서류를 거의 그러니까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이렇게 부릅니다. 표준 학력 점수, 공인 점수 그리고 이런 활동 증빙 서류를 다 전형 참고 자료라고 하는데
자소서, 추천서, 활동 증빙 서류, 커버까지 모두 다 바이트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글자 수로 카운트되는 타 대학과 달리 철저하게 바이트로 계산을 하셔야지 원서 접수 시 당황스럽지 않고요. 서울대는 10개 항목입니다. 제출 장소 제한이 없고요. 가장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학교입니다. 비교과 활동 확인서만 제출하는 연세대, 그러니까 철저하게 동일 활동에 한해서만 이제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그리고 항목 수와 제출 페이지가 대폭 줄어든 한양대, 그나마 이제 항목 수 분류에서 조금은 동일 활동 범주에 관해서 서울대 다음으로 관용의 범위가 있는 대학이 이제 한양대입니다. 항목 수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도 컨설턴트가 상당한 고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항목을 대폭 줄이면서 나의 활동을 하나의 페이지에 만들어낸 리스트 작성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와 아닌 학교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와 한양대가 리스트 제출이 가능합니다. 음 서울대는 이제 10 개의 활동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별로 분류하고 통합해서 제목은 50 바이트, 내용은 이제 300 바이트 입력이 가능하고요. 모든 서류가 철저하게 바이트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소서는 4,000 바이트, 추천서는 3,000 바이트입니다. 어 활동은 상장과 활동 증빙서를 자유롭게 묶어도 됩니다. 하나의 활동 안에서 서사를 갖고 묶어도 되고요. 꼭 동일 활동의 썰티나 활동 증빙 서류가 아니어도 된다는 게 서울대만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항목으로 활동의 서사를 만들어서 구성 가능하고, 네, 단 하나의 이제 항목당 하나의 상장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모두 다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하셔야 되고, 각 장마다 디지털 넘버링을 통해서 뭐 1-1, 이런 식으로 항목들을 묶어서 인지시키셔야 합니다. 서울대 입력칸이 이제 상당히 조악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각 칸에 입력된 텍스트가 다 보이지도 않고요. 글자 수가 바이트로 카운트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바이트 수에 맞춰서 제목과 내용을 작성을 하고, 이제 개조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함과 같은. 그래서 항목당 텍스트를 정리해서 한꺼번에 입력하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과관계에 있는 활동은 하나의 항목, 동아리, 수상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서울대는 이제 올해 정량적으로 성적 임명이 가능한 조건이 지난 그 해에 있었던 환경 조건과 함께 이제 변화가 좀 됐습니다. 환경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개인의 환경 조건, 이게 성적 조건으로, 정량적인 성적 입력이 가능한 조건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순환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면 이런 흐름을 자소서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는요. 작년에 대부분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언더우드 하스, 또 신촌 상경대 공과대학, 글로벌 인재까지 균형 있게 모두 합격을 했고요. 7 월에 제가 그 활동 증빙 서류를 추가하면서 자소서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면서 7 월에 학과 올려치기로 더 좋은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이 좀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스펙은 상경 계열 합격 학생의 경우에 이제 SAT 없이 합격한 그런 사례거든요. 토플만 이제 112 점, 경제 IB 7 점을 받았고요. AP는 5 점, 4 점, 3 점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매점에서 이제 건강한 한식 컵밥을 판매를 했거든요. 제가 먼저 요게 요런 식으로, 네. 이게 한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 개선을 가져왔고요. 청소년들의 이제 초가공 식품에 관한 나쁜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선점을 모두 다 제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개선점을 제공할 때 좀 더 그 사정관들이 꼼꼼히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연세대는 자소서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확인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비교과 활동 확인서가 그러니까 진로 탐색, 동아리, 리더십 같은 6개의 그 비교과와 그다음에 봉사 6개, 12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소서의 내용을 요걸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의외로 좀 봉사 활동이 적은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전공 적합성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했거나, 그래서 교과 활동을 좀 확장하거나 동아리 활동이나 혹은 학교 이벤트 활동에서 자신의 전공 적합성에 맞는 활동을 채워 넣을 절대 시간 확보,
역시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를 반영한 자소서 1 번에서 4 번까지, 물론 4 번은 선택 서류지만 1200 자, 800자 3개 이렇게 해서 총 360 자를 채워 넣어야 하고요. 중간에 인제 3개 항목이 20 자, 50 자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중 하나를 골라서 800 자로 작성하는 게 2번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번이 좌절 극복이거든요. 근데 저만의 3 번을 작성하는 방법은 좀 뻔하지 않은 스토리입니다. 보통 제가 인제 자소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학생이 해외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저는 좀 지양을 시키고요. 왜냐면 그런 삶의 스토리는 굉장히 많이들 학생들이 까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거주국의 어떤 특별한 경제 정치적 특성 이런 게 반영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진로 전공 적합성에서 가장 좋은 서사를 제공할 경우에만 어 조금 더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학교 생활 중에 겪어낸 비교과 활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 그 과정에서 에피소드 이런 걸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구조적으로 단순하지 않도록 전공 적합적인 어떤 개념 논리를 넣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인의 인식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포용적 활동을 통해서 사정관들의 기억에 각인될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 자소서 작성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 번은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스토리로 엮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서울대에 합격한 친구는 동아리 내에서 청강한 코스웨어 강의를 집중적으로 적어서 전문성을 드러냈습니다. 연세대 합격 학생 중에 인제 3월 글로벌 인재든 신촌이든 뭐 다양하게 합격한 학생들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자신만의 활동 중에서 가장 극한의 경험을 했던 거를 3 번에 이제 그리고 4 번에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극한의 오지 지역, 불우 약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 요런 게 또 이루어져서 상경계열 학생은 요게 ESG 경영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서울대 합격 학생은 나만의 전문성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웨어 강의를 넣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IB나 A레벨 계열 학교 학생들이 이제 좀 과목 수가 굉장히 적어요. 활동도 많지 않고. 그래서 과목에서 자신의 전공 적합성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절대적인 시간을 갖기 때문에 대부분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에 이제 막 임박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목 수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절대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IB A 레벨 학생들은 이제 파이널 시험 준비로 지금 고군분투할 때인데 이럴 때 미리 공부했던 파일들 이제 컨설턴트가 좀 잘 추려서 정리하고 방학 전 학교 선생님에게 컨펌 받을 시간은 벌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 전에. 네. 비교과 활동 확인서는요 인제 필드명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학년은 복수 체크가 가능합니다. 2-3 년에 걸쳐서 한 활동 등도 있기 때문에 복수 체크를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필드는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리더십 그리고 뭐 네 뭐 진로 심화 요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페이보릿하는 그런 요가 요소 중에 하나가 인제 섬김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반드시 이 비교과 활동 확인서나 자소서에 이 섬김의 리더십 파트가 하나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려대는요. 2027 년도부터 계열 모집을 하죠. 그래서 학과별이 아니고 그래서 해서 좀 더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후기 원서 접수 활동 목록표 작성이 독특하게 변화가 됐는데 처음에는 인제 활동 목록표를 무조건 이제 한 장에 쓰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포인트 수를 줄여서라도 한 장에 써라." 그래서 저도 좀 항의 전화를 좀 많이 했고 제가 10 포인트로 줄였는데도 그게 인제 한 장 안에 안 되고 6 포인트 정도 줄여도 이게 한 장 안에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해서 이걸로 좀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7 월엔 그래서 고려다만의 글자를 카운팅하는 엑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글자 수를 입력해서 원서 접수창에 등록을 하라고 해서 네 이게 또 이제 교장 직인까지 좀 찍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제출하라는 이런 복잡한 요구가 이제 말도 안 되게 바쁘게 돌아가는 스케줄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직인을 밟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제 자기만의 서약서가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들 다들 안 하시죠, 굉장히 불안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사인업을 받아오는 편인데 연세대야 보통 동시 출격하게 되거든요, 스케줄이. 그래서 원서 접수 스케줄이 이제 굉장히 빡빡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7 월에는 이제 그 학교가 열려 있는지도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것을 찍어 줄 선생이 또 교장이 있는지도 또 확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스트릭한 그런 스케줄입니다. 서강대도 이 부분은 좀 요번에 유사하게 좀 바뀌었는데요. 요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서 접수창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프린트를 하면 바코드가 박힌 활동 확인서가 이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프린트한 후 교장 직인을 찍고 스캔을 해서 다시 업로드하라는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한학학교, KIS 학교가 아니라면 당연히 인제 영문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상당히 시간적 압박감이 있습니다. 고려대는 5개 활동에 10개 페이지 제출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인제 한 활동당 공백 포함해서 30 워드로 예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검증자 이름, 위치 요런 것까지 예 이메일 주소까지 예 교장 사인 직인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작성할 시간이 없다면 하단에 보이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기 서약서를 쓰고 교장의 공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이제 합격 후에 요거를 원본 증명서를 제출하겠다는 서면 서약을 제출해야 됩니다. 예 본인이 상기 정보가 사실이다라는 최종 합격 시 학교 또는 교장의 공식 인감이 날인된 해당 서류를 제출하겠다라는 서약서가 뒤에 쓰여져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서울대처럼 서류를 한 항목에 인제 혼합시키면은 안 된다는 점. 고려대 철저하게 하나의 항목으로 분리시키고 매 장마다 항목에 관한 디지털 연번 기록 후 제출하셔야 됩니다. 서울대 원서 접수 이후에 고려대와 연세대 제출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극심한 혼잡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대비가 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연세대와 고려대 모두 비교과 활동 확인서를 학교 인증 아래 제출하기 때문에 시간상 굉장히 촉박합니다. 7월 준비하시는 분들 이에 대한 선행 대비가 필요하고요. 연세대는 비교과 활동 6개, 봉사활동 6개를 채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학교 측과의 조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반기 진행한 학생들은 학교 이제 방학이나 졸업여행 이런 게 겹쳐서 또 시간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절대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매해 전기 7 월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네 관련한 학교 스케줄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 네 원서 접수가 인제 졸업 이후이기 때문에 방학과 학교 행정 사무실이 언제까지 열려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되시죠? 네. 성균관대는 작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제가 매해 인제 합격을 좀 시켜 왔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대학 학과 배치하면서 인제 제 손으로 활동 증빙 서류, 자소서 이제 확실히 잡아 놨다 그러면 보통 한양대, 연세대 뭐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제가 대부분 합격을 시켜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네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경제 같은 경우는 거의 좀 고려대급입니다. 좀 아이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학과이기도 하고요. 성균관대도 고려대와 같이 계열별 모집이라서 확답을 처음부터 드리진 않지만 대략 이제 1,380 정도 SAT를 가진 학생도 경영 경제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SAT 없이 연세대 합격한 학생도 3 월에서 이 성균관대를 합격을 했고요. 그만큼 활동의 퀄이 좀 높았고 유니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을 합니다. 성균관대는 타대학과 달리 인제 활동명을 일일이 네 수험번호를 박아서 제출하라는 파일 제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피곤한 그런 요소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5개 활동 10장 제출인데 3월 이제 27일 날 성균관대 그 원서 접수 이후에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인제 거의 매일 어머님들과 하루 종일 톡을 하고 원서 접수 상담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새벽에 요걸 제가 한 어머니가 연락을 보내오셔서 확인을 했고요. 굉장히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그 테이블이 5개 작성이잖아요. 그래서 원서 접수와 같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까 연고대와 다른 또 다른 이런 시간적 압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묶음이 상당히 스트릭해서 고려대처럼 유사 활동을 절대 인제 묶을 수가 없고요. 이젠 그 동일 활동에
한해서 활동 기간별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증빙 서류, 동아리 활동 서티피킷 이런 식으로 동일 활동에 관해서 연달아서 했을 경우에 한 항목으로 묶어서 제출할 수 있고요. 리스트 제출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서강대, 한양대는 리스트 제출이 가능하고요. 근데 본래 성균관대도 리스트 제출이 3 월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7 월부터 제출이 불가하고요. 비록 성균관대는 더 이상 받지 않는 그 리스트 그 작성, 그 표준 학력 점수 포함해서 항목수가 각각 5개 뿐인 서강대 합쳐서 한양대도 15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죠. 요런 학교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역시 인제 교내 활동 위주로 성적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 이 활동 리스트를 이번 3월 원서 접수해서 제가 꽤 주도 면밀하게 만들었는데, 컨설팅하는 학생들이 모두 하나의 컨셉을 갖고 활동 증빙 서류 작성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과 맞춤형으로 유사 활동을 몇 개씩 묶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진로 심화 활동대로, 봉사 활동대로 인제 각각의 컨셉을 갖고 진행했기 때문에 항목수가 극히 제한적인 서강대에서도 굉장히 좀 쓸모 있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보시면 어학 능력과 표준 학력은 최대 항목수가 5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분량은 제한이 이제 없고요. 그렇더라도 인제 토플도 마찬가지고 SAT도 그렇고 자잘한 세부 설명이 까지는 인제 제출하실 필요 없고, 성적만 나온 그 단면 페이지만 제출하시면 되고, 반드시 점수 확인 가능한 아이디 비번을 디지털 기록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시험에서 여러 과목이 응시가 가능한 경우라는 건 이제 AP를 말하는 경우고요. AP는 본래 한 장에서 풀어 나오니까 몰아 나오죠. 그걸 디지털 기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균관대가 유일하게 인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성적도 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재도전하시는 분들 이번 5월 SAT 한번 노려 보시고요. 네, 프리딕은 이제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특례 전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능력 증빙 자료와 표준화 학력 자료에서 서약서를 받는 학교입니다. 네, 유의하시고요. 이번에 3월 27일 업로드된 활동 증빙 서류 변화된 사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학교에서 최종 서명 직인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리고 만일 서명 직인을 받으면 연세대처럼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불가능한 경우는 5개 항목 10매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변화 사항 이후에 제가 일 주일 정도를 생각을 해 봤는데, 저랑 이번에 인제 거의 원팀으로 입시 점선에서 고생하신 학부모들과도 얘기를 했는데, 승인 직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양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명을 다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보여줘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승인이 받지 않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처럼 절대적인 하나의 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방식이 저는 더 나을 듯합니다. 여하튼 이제 서명직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승인이 가능한 경우든 아니든 교내 활동만 이제 인정이 되고요. 3 월까지는 3 월까지는 교외 활동도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 7 월에 원서 접수하시는 분들은 모두 교내 활동만 가능합니다. 어 여하튼 3 월에 원서 접수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리스트 작성을 내지 않으신 분들 다소 아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여하튼 한글로 한글로 잠시만요. 네. 한글로 인제 60 워드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한글로 100 자고 영어로 60 워드까지 작성이 가능하고요. 전자직인 서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활동 제출 목록도 인제 구분을 좀 했는데, 일단 경진대회, 수상 봉사 등이 가능한 경진대회는 이제 대학 고교 대회에서 활동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대회는 학교를 대표했던 활동 선발 과정까지만 제출이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활동을 제대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제가 만든 텍스트화된 활동 증빙 서류가 꼭 필요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발급처가 반드시 제약한 고등학교를 찍혀야 되고요. 그동안은 이제 외부 활동이지만 동아리에서 출전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변수를 좀 제거하고자 이렇게 디테일한 학교 활동만 제출하도록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죠. 그래서 학생이 2개의 학교에서 재학을 해서, 연세대는 보통 이제 2개의 학교에서 재학했을 경우에는
토탈에서 6개, 6개, 12개를 맞추면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성균관대는 제약한 학교 하나, 그러니까 마지막 학교에서 전 학교 활동까지 체크를 받아서 한꺼번에 한 장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 연세대와 또 다른 시간 확보가 필요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어 학교 승인을 받아서 제출할 경우, 승인이 없을 경우 각 활동을 했던 학교명을 이제 작성해서 한 장에 이제 모두 다 제출을 통합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하단에 서명 작성란이 있죠. 예,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반영이 되고요. 진위 여부 확인 수단 아이디 비번 반드시 디지털 기록화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기타 활동 증빙 자료 목록표입니다. 일단 활동 서명을 받든 못 받든 이제 첫 페이지 좌측 하단에 이렇게 확인자 서명, 소속 기간, 직위, 이메일 주소, 서명 혹은 직인란이 있습니다. 전자 직인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사인 직인 하는 확인이 가능할 때는 이거 한 장만 이렇게 제출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활동 기간, 활동명, 예, 학년, 그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한글 한학학교, 예. 한학학교는 KIS, 한학학교는 한글로, 인터내셔널 학교는 이제 60워드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목이 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당 쪽 활동을 묶어서 통합시켜서 5개를 만드는 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활동 증빙 서류를 만들면서 유사 활동을 묶을 경우를 이제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강대 리스트 작성과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버 작성의 난도가 이제 고려대보다 훨씬 더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지만 유사 활동을 묶어서 하나의 활동을 묶어야 하는 난도가 거의 최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인증이 이게 불가능한 경우 요런 식으로 활동 학년, 기간, 활동명, 고교명이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학교를 2개 학교 전학해서 공부했을 경우에 모두 작성해야 하고요. 활동 내용은 한글 100자, 영어 60워드입니다. 역시 이제 지원자 서약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타 모든 특례대학 중 가장 좀 까다롭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성균관대와 함께 이제 한양대, 예, 한양대 합격한 학생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성균관대와 한양대가 시기가 좀 늦었었는데 올해 또 모든 대학이 일주일 간격으로 총출동을 해서 네, 그 지원 전형을 진행하는 바람에 스케줄이 상당히 좀 빡빡했고요. 특히 커버 작성을 해서 모든 대학이 그 항목 분류에 따라서 스트릭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서 고려대는 물론이고 인제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매해 합격 결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이 커버 작성이거든요. 네. 커버 작성이 인제 굉장히 좀 간단하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50자, 100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만의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일단 학교의 커리큘럼에 개념화를 좀 넣어 주셔야 되고요. 전공 관련 연계성을 최대한 높이고 활동이 평범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뻔한 어떤 봉사나 뻔한 진로 탐색이 아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신한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한양대, 성균관대 그 한 명의 누락 없이 줄곧 매해마다 합격을 해 왔습니다. 어 한양대 항목 제출 장수가 줄어든 만큼 이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학력 점수와 공인 점수를 항목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AP, SAT, HSK, 토픽 뭐 제2 외국어까지 많이 넣는다고 하면 5개 정도가 벌써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개 항목을 또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전형 기간이 꽤 빡빡했어요. 서류 제출까지 이제 5일 정도인데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가 이제 마지막 날까지 서류 수정과 업로드가 가능한 학교입니다. 성균관대는 이제 원서 접수까지 5개의 테이블을 완성시켜야 되고요. 다음 날까지 업로드를 완성하는 방식이라서 반드시 원서 접수 완료 기간까지 동시에 표준 학력 점수, 공인 점수 각각 5개 항목, 활동 증빙 서류 테이블에 작성해야 됩니다. 한양대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150 항목, 150, 네, 네, 15개 항목에서 예, 말씀 잘못 드렸네요. 10개 항목으로 목록표를 작성을 하되 각 항목당 50자 제목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목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유념해서 활동 내용까지 구분해서 네, 20페이지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제목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유념해서 활동 내용까지 구분해서 꼭 넣으셔야 되고요. 네, 제가 당부 한번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2026년도 정기까지 15개 항목에서 30페이지였던 것에 반해서 항목이나 페이지가 모두 줄어들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사 일정표 제출하는 거 아시죠? 예, 작년에 7월에 인제 한양대가 초등학교 학사 일정표까지 제출을 하라고 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쭉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런 로컬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요. 전학을 하셨던 분들도 사유서를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유서의 퀄리티를 좀 높여서 작성을 하셔야 돼서 제가 좀 일일이 이번에는 체크를 많이 해서 작성을 직접 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제 서강대입니다. 네.